이거랑 이제 솔 에어로가 중요한데,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운영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준 사건인데, 오늘 영상에서는 로켓랩이 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관련돼 있는 회사인지, 왜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은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의 회사인지와 제가 생각하는 근거와 시나리오 세 가지를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기 전에 이번에 쏜 로켓 한번 보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로켓랩을 새롭게 매수해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서는 매수하게 됐는지 종목 분석 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랩은 제가 좀 매력있게 느끼는 기업이었고, 영상으로도 한번 다뤘었던 기업이고요. 실제로 매수해서 익절을 했던 기업이에요. 그때 기업 분석이나 관점은 이 영상 제 채널에 오셔서 보시면은 한번 볼 수 있고요. 로켓랩을 매수하고 영상을 찍었었을 때가 이때거든요. 20불과 30불 사이. 그래서 아마 이쯤 올라올 때 일찍 좀 익절을 했을 거예요. 이때 잘 잡고서는 왜 익절하고 빠졌었는지랑 다시 매수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다뤄볼게요. 우선 제가 매수했을 때가 정부 계약건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난 다음에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으르렁 하는 바람에 이제 스페이스X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 다른 민간 기업 두 번째를 찾아야 된다 해서 그때 한번 좀 더 주목받았던 로켓랩이죠. 일단 제가 팔았던 이유는 저는 뉴트론, 그게 이제 될지 안 될지 조금 불확실했거든요, 이때는. 지금도 밀려서 다음 2분기, 1분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때는 더 불확실했습니다. 이게 뭐 제대로 올라갈지. 이거에만 너무 의지를 했었어야 됐고, 그때는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지금 8,800억 달러 평가받고 있잖아요. IPO 하면 1.5조까지 뭐 간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스페이스X의 가치 평가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혀 있었어요. 거기에 비해 일단 로켓랩은 매출도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는 좋고 탐나는 기업이지만 제가 투자하고 있는 다른 종목이 좀 더 탐나가지고 이거를 정리하고 그걸로 넘어가는 바람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익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겼고요. 그러고 나서도 기업은 좋고, 원래는 뉴트론 발사 그거 성공 여부에 따라서 다시 들어올지 말지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만 갖고 일단 기업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좀 좋아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좀 분석하고 계속 추적하면서 이 기업이 진짜 매력 있다고 느껴지면은 돈을 넣고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구상하는 시나리오가 맞아 들어가나, 기업이 잘 가고 있나, 뭐 이런 성장성이나 기업에 대한 훼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서 다루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던 와중에 이제 좀 새로운 관점과 시나리오가 생겨서 다시 이제 매수를 하게 됐어요. 지금 저점 대비 한 60% 올랐다가 잘 가다가 조정 한번 세게 맞고 어찌 될지 모르고 있는 지금 와중이긴 한데, 사실 지금 이 가격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정고점은 뭐 다음 랠리 때 뚫어 올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이제 왜 뉴트론까지 안 기다리고 다시 바로 매수하게 됐는지 좀 얘기를 해보면은,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가 나온 다음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봤어요. 내가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과 뭐 결합해봤을 때 지금 매수해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매출 대비해서 시총이 많이 펌핑돼 있지만 이제 이 스페이스X 상장이 조금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왜 지금 이 시점에 로켓랩을 좀 봐야 되는지, 제가 왜 샀는지 이제 근거랑 시나리오를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 민간 우주 사업에서 압도적 1등인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 IPO가 나온 시점에서 8천억 달러, 8,800억 달러, 뭐 이렇게 1,100조에서 1,200조, 많게는 1.5조까지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코가 상장 IPO 했을 때가 1.7조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최고고, 그 다음을 잇는 게 아마 스페이스X가 될 거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로켓랩은 여기서 좀 기회가 오는데, 지금 상장된 우주 기업 중에 실체가 있는 2등 기업이 로켓랩이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40조가 좀 넘어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뭐 40조에서 50조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스페이스X 1등이랑 로켓랩 2등 차이가 20배가 넘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스페이스X가 진짜 저런 식으로 좀 붐 받고 관심 받으면서 상장 다가오면 로켓랩은 낙수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키 맞추기가 진행되는데 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섹터가. 어쩔 수 없이 저 섹터에서 저 정도 평가받는 1등 기업이 있으면 2등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끌려 올라갑니다. 머리채 잡고 억지로라도 올라가요, 이게. 이런 키 맞추기는 뭐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만 특별히 새롭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어쨌든 금리 인하는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금리 인하 뭐 불안불안한데 어쨌든 전보다 지금 금리 인하가 많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시장 상황은 전보다 지금이 이후가 훨씬 좋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준 의장 5월에 바뀌고 하면은 뭐 인하 압박이 더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형주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제 이 환경 자체가 소형주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흔들리고 조정장이지만 결국에 올라갈 때 이런 시장 상황 때문에 소형주 펌핑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과 스페이스X 상장이 키 맞추기가 일단 저는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로켓랩은 단순히 이제 쏘아 올려주는 택배 회사가 아니에요. 수직 계열화와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얘네가 그냥 로켓만 쏘는 회사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로켓 엔진부터 동체, 발사대, 그리고 위성 핵심 부품까지 100% 자체 생산을 하는 기업이에요. 남의 부품을 사서 조립만 하는 경쟁사랑은 달리 원가 경쟁력과 마진율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 시스템이 알짜배기인데 로켓랩은 위성의 본체와 태양광 패널, 소프트웨어까지 턴키로 제공해줘요. 간단하게 이제 우주로 가는 택배 트럭도 만들지만 고객이 보낼 물건의 포장 박스와 배터리까지 다 만들어서 파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로켓 발사 매출보다 이 솔루션 매출 비중이 더 높거나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포인트예요. 이제 우주 로켓계의 TSMC로 보면 편해요. 이 스페이스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수조 잔고도 지금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이 스페이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력에 대한 레퍼런스를 좀 보자면은 애플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이폰의 긴급 구조 신호를 담당하는 글로벌 스타 위성은 바로 로켓랩이 만드는데 22년 2월에 2천억 규모의 위성 제작 계약을 따내서 현재도 납품 중이고, 바다 스페이스라고 우주에서 제약 실험을 하는 우주 공장 프로젝트에서 로켓랩의 위성은 8개월간 우주에서 전력과 시스템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이거랑 이제 솔 에어로가 중요한데,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운영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준 사건인데,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에 관련돼서 좀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은 게 이번 투자 포인트 중에도 하나인데, 이제 일론이랑 제프 베조스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는 우주에다 지어야 된다, 우주로 나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투자금 받아서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짓고 화성 이주 뭐 이런 것들을 해내겠다 해서 상장을 하는 겁니다. 상장 이유 자체가. 근데 그 기술력은 로켓랩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M&A에서 로켓랩은 우주 태양광 1위 기업인 솔에어로를 인수했는데, 이제 로켓랩이 해 나간 것들 보면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테마가 불어도 어쩔 수 없이 끼어가는 테마거든요, 얘는. 근데 이런 테마는 IPO, 스페이스X IPO 불어오면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장 기업은 로켓랩이 저는 수혜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이유였어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30불에 팔았다 쳐요? 그럼 이게 60불이 됐어. 다시 사기 쉽지 않거든요, 이 30불 생각나가지고. 그럼에도 샀을 때는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거나. 그 중에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이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뉴트론입니다. 이제 일정 DDA는 26년 1분기로 이번에 밀렸는데, 이게 좀 불안정해서 더욱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 이제 1분기로 밀었다고 했거든요, 회사에서는. 이게 근데 1분기라고 해도 아마 2분기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늦어봐야 2분기라는 소리죠. 그럼 어쨌든 내년 6월 달 안에는 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해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이제 이 세 개가 묶여서 금리 인하도 된 마당에 전고점을 못 들어 올릴 이유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총도 뭐 키 맞추기로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되니까 뭐 계속 흔들리고 내려가더라도 결국에는 그 시점에 맞춰서 오면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언제 사든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산업에서는 발사전 막판 스케줄 조정은 좀 흔한 일이기도 해요. 무리하게 쏘다가 폭발하는 것보다 시간을 좀 더 쓰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터졌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터져서 뭐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쓸 데이터가 더 쌓이고 다음 성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실패 한 방에 단기적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걸로 끝날 주식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쏘고 성공할 거니까, 뉴트론은. 뭐 어쨌든 한 방에 성공한다면은 주가에 훨씬 강력한 호재는 당연히 되겠죠. 저도 당연히 성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헝그리 히포라고 뉴트론의 페어링 머리 부분 인증을 받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로켓 페어링은 우주에서 두 조각으로 갈라져서 바다에 버려지는데, 뉴트론의 페어링은 하마입처럼 쩍 벌어졌다가 위성을 뱉어내고 다시 입을 닫아서 로켓과 함께 지구로 돌아온다. 이게 재사용 가능한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12월 8일 날 인증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페어링의 모든 비행 자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걸 했다는 건 이제 뉴트론 로켓 머리 부분은 우주로 나갈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구성 통과도 했고 속도 통과 하고 이제 공장을 떠나서 버지니아주에 있는 발사장으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이미 다 이동했겠죠? 내구성 테스트로는 발사 순간 받는 엄청난 압력을 견디는 테스트에서 기준치보다
125%더 강한 힘을 버텼다고 합니다. 속도 테스트는 페어링을 1.5초 만에 열고 닫는 작동 테스트도 통과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피터백 CEO 발언과 실적 발표 내용을 좀 봐보자면은 26년 1분기에 로켓을 발사대에 세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표가 1분기 1월에서 3월 안에 발사대에 세워서 최종 점검을 하겠다는 뜻이고, 실제 발사대에 세우고 나서 점검이 완벽하게 끝나야 쏘는 거니까 빠르면 1분기 말, 늦어지면 2분기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발사는. 그래서 시장에서도 현실적으로는 2분기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발사대에 세운다고 바로 쏘는 게 아니고 최종 점검 과정, 날씨나 기술적 변수가 발생하면 카운트다운은 보통 1, 2개월 정도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들은 실제 발사 순간은 2분기 4월에서 6월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발사하다가 멈췄죠. 센서 하나가 이상이 있어서 이번 발사에서 멈췄습니다. 최근 발사에서. 그래서 이거 쏘다가 멈추는 것도 되게 대단한 기술이다라고 로켓랩에서 발표했고, 이거 조만간 며칠 안에 쏠 겁니다. 다시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우주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막 이제 모락모락 피어나기 시작하면은 로켓랩이 가장 강력한 수혜자가 돼요. 그 이유는 그건 로켓도 있지만 패널 때문이 크거든요. 근데 솔에어로 이게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우주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당연히 전력이겠죠. 서버는 가져가면 되지만 전기는 현지 조달해야 되는데, 여기서 로켓랩 자회사인 솔에어로가 좀 주목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에어로는 세계 최고의 우주용 고효율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있어요. 효율은 33% 이상이 가볍고 방사능에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가상의 시나리오로 제프 베조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다른 데서 우주센터를 짓는다고 치면은 그 거대한 서버를 돌리려면 축구장 몇 배 크기의 태양광 패널을 펼쳐야 돼요. 우주 환경에서 검증된 가장 효율 좋은 패널을 살 수 있는 데가 이제 로켓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솔에어로 중국산 저가 패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주 방사능 이런 것들을 못 버티고 품질도 보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 인증을 받은 솔에어로가 1순위 공급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는 만들어서 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저 패널만 중국 거 쓰고 싼 거 쓰고 이럴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기업들은 같이 묶어서 가면 패키지로 더 싸게 팔 거예요, 아마 얘네가. 그럼 이제 저때 뉴트론 역할이 좀 커지는데, 빅테크들이 자체 로켓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을 쓰더라도 그 로켓 안에 들어가는 위성버스 데이터 센터 본체나 전력 시스템은 전문 기업인 로켓랩에 외주를 줄 확률도 높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당연히 모르죠. 근데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가는 게 크잖아요. 기대감으로 가고 진짜 있는 얘네 시스템이잖아요. 얘네 기술이고. 만약에 아마존이나 마소 자체가 로켓이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인 우주센터를 구축하려 한다면은 스페이스X에만 쏠 수 없어요. 스페이스X에도 당연히 하겠고 로켓랩에도 쏘겠죠. 둘 다 이용할 거니까 결국에는 둘 다 몸값이 뛰겠죠. 저런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이번에 다시금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이유도 멤버십에서 따로 다뤘었는데, 세금 관련 문제로 어차피 리밸런싱이나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했는데, 그러려는 와중에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좀 매력적인 기업이라 이번에 매수하고 계속 다루게 됐습니다. 이제 로켓랩도 주간 뉴스 소식 형태로 주간에 나왔던 소식들이나 뉴스들 이런 것들을 좀 추려서 매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켓랩 주주시거나 로켓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계속 같이 추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기 부족은 미래에 당연히 다가올 문제라고들 모두 말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등 여러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무한한 우주로 나가야 된다. 계속 주장하고 있죠. 이게 또 스페이스X의 IPO 이유와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켓랩은 그냥 로켓만 쏘는 회사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 효율의 우주 태양광 패널 회사인 솔에어로를 가지고 있고, 직접 쏠 수 있는 로켓도 만들고 그 로켓마저 부품도 다 로켓랩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쏘아 올려줄 수도 있어요. 먼 미래라면 먼 미래겠지만 어쨌든 우주 데이터 센터는 전력 부족 때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스페이스X 상장과 일론 머스크가 계속 미는 그런 발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같이 엮여서 좀 계속 펌핑을 받을 수 있는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우주 데이터 센터 시대의 유일한 전력 공급자, 유일한까지는 아니겠지만 전력 공급자 중에 한 명이고, 로켓, 우주와 제일 맞닿아 있는 민간 두 번째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계열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6년 안에도 많은 이런 펌핑 효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상장 자체를 26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짧지만 성장성이 크게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한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 다 조정장이라 흐지부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조정이 끝나면 다음 반등 상승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상승도 없듯이 영원한 하락도
없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다음 상승 때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액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고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봤던 시나리오나 근거, 관점들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좀 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기초부터 다룬 거는 저번 영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로켓랩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